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빨리빨리 준비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가 이번에 우버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쓸어 담았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우버라는 주식을 굉장히 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가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자, 1분기에 데이빗 테퍼가 어떠한 주식을 좀 많이 담고 어떠한 주식을 줄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빗 테퍼라는 투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화면 오른쪽에 등장한 사진의 주인공이 데이빗 테퍼입니다. 자, 데이빗 알란 테퍼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보면요. 1957년도생이고, 자, 미국에 있는 빌리언에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셔널 풋볼 리그의 팀 중에 하나인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구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팀의 샬롯 FC의 오너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에 좀 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파운더이자 창립자이자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이름은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2012년에 인스티튜셔널 기관의 인베스터들 중에서 알파 랭크를 정했다. 얘기가 뭐냐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사람들 토대로 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데이빗 테퍼가 2.2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페이첵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페이첵을 가져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선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1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경제 전문 잡지 포스에서 서드 플레이스를 했다. 3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때도 이제 하이스트 어닝 헤지펀드 매니저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은, 수입이 높은 이런 헤지펀드 매니저 랭킹 중에 3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수익률로 최고를 달렸던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그래서 지금은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잠깐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빗 테퍼가 나스닥에 공매도를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이제는 나스닥 공매도 그만한다.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호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데이빗 테퍼가요. 2022년 1분기에 어떤 주식을 더 매수하고 어떤 주식을 팔아버렸는지 매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빌리언웨어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가 인크리즈했다.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주식의 보유량을 늘렸냐면 라이드 헤일링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우버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자, 어느 정도로 많이 늘렸냐면요. 2021년 4분기, 즉 3개월 전에는 22만 5천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주식을 엄청 사서 2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거의 뭐 9배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유량을 늘린 종목이 우버다. 우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월요일 날 발표된 13F 파일에 써 있었다. 13F 파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헤지펀드를 비롯한 여러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큰 손들이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00 밀리언이 넘게 되면, 즉 1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금이 되면요. 3개월 한 번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롱 포지션에 대한 그들의 변동 사항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데이빗 테퍼가 우버를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주식은요. 조금 줄인 주식이 있습니다. 컷이니까요. 어떤 주식을 줄였냐면 안테로 리소시즈,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 굿이어 타이어, 그리고 메이시스도 줄였고요. 메타 플랫폼즈, 그다음에 EQT 이런 주식도 조금씩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뭐 눈에 띄는 것은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원래 1.1 밀리언이니까 11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도 89만 주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싯이란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따라서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모두 정리한 주식이 몇 개가 보이는데 DR 호튼, 그리고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 풋 로커, 그리고 얼라이언스 데이터 요 네 종목은 완전히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10일 지난주에 데이빗 테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스닥에 공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빠져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나스닥의 하락에 배팅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로사 매니지먼트의 투자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데이터로마닷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린 웹사이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은 2021년 1분기의 현황이다. 따라서 2021년 3월 31일 당시에 어떠한 종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보유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5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갔잖아요. 13F 파일은 이렇게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이 하나의 좀 약점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면서 보유 현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3월 31일 당시에 34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자,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99 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2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뭐 25억 달러면 하나로 해서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단한 헤지펀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데이빗 테퍼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구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3.3%라는 전체 자금의 13.3%의 자금을 구글에 넣어놓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11.85% 정도 가지고 있던 자금을 축소시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현재 전체 자금의 11% 정도가 투여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1분기 때 21.4%나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주고요. 7.92% 정도의 보유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때 19% 정도 가지고 있던 비중을 약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메이시스고요. 7.71% 역시 21% 정도 주식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5%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팔았습니다. 23.6% 정도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옥시덴탈 페트로니엄이 6.45%, 리듀스도요. 역시 한 반 정도 줄였습니다. 56% 감소를 시켰고요. EQT가 지금 5.42%인데 역시 20% 가까이 감소를 시켰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늘린 주식이 있습니다. 23% 정도 보유 비중을 늘렸는데 이 주식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4.52% 정도 전체 자금의 4.52%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가 돼 있다. 자, 그 밑을 보시면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고요. 25.6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비중은 4.12%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나오게 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3.43%를 담당하고 있고 역시 보유 비중이 6.15%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우버고요. 자, 우버는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2.88%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있는 비중이 지금 80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 11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탑 11이 아니라 어떠한 종목을 많이 사고 어떠한 종목을 팔아버렸는지 이 순위를 가지고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데이빗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는 알고 계신 것처럼 우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늘렸죠. 보시는 것처럼 800%나 지금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진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3.03% 확대. 세 번째는 아마존닷컴 21.43% 올라갔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새롭게 샀다는 얘기죠. 자, 라스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 뭐 미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리조트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들은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 빌딩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이러한 그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보이는데 윈즈죠. WYNZ
NN이 티커 네임이고요. 윈 리조트는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곳에서 카지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윈 리조트도 그렇고 S&P 500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다란 카지노 리조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산 종목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딱 5종목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줄인 걸 좀 볼까요? 보시면은 팔아버린 게 좀 있네요. 여기 셀이라고 나와 있죠. T-모바일도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고요. GM, 제너럴 모터즈도 완전히 팔아버렸습니다. DR 호튼도 팔아버렸고, 플룻 그룹, 카맥스, 올라이트 INC, 체사피크 에너지 코퍼레이션도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팔아버린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도 완전히 다 정리를 했고, 브레드 파이낸셜 홀딩스, 그리고 갭, 마지막으로 풋로커, 이런 종목들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 테퍼가 2022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의 탑 11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도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5개 종목을 발굴해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떤 종목을 정리했는지 리스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 그러면 데이비 테퍼가 1분기에 매수한 종목이 5개가 있었잖아요. 이 5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5 종목만 분석하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2 종목을 제가 임의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메타 플랫폼주고요.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리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비 테퍼가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주 같은 경우도 3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7.92%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총 7개의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 테퍼가 매수한 5 종목 플러스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이렇게 7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이겠죠. 자, 레이팅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SA 오토주 스코어입니다. SA 오토주 스코어라는 것은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고요. 5점 만점에 지금 4.09를 받아서 구글이 가장 좋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는 4.00이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이 가져가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70, 우버가 3.69,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3.68을 가져가고요. 아마존은 3.54, 반면 윈 리조트가 지금 2.5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고요.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살펴봐도 구글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4.72를 가져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66, 아마존도 4.64로 나쁘지 않고요. 우버가 4.60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역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4.32, 라스베가스 샌즈가 4.00, 윈 리조트가 3.80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량적 분석,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퀀트 스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각기 다른 지표를 합쳐서 평균을 낸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역시 1등입니다. 4.43을 받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D로 아직까지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장세는 B-, 수익률은 A+를 받았고요. 주가의 흐름도 괜찮죠. B+로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EPS 리비전, 즉 예상치도 C+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퀀트 스코어가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3.39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D-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편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A+, 그리고 모멘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면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EPS의 예상치는요, 보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3.22를 받았는데 메타는 아직도 D+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죠. 굉장히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빠진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세도 D+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아마존이 3.08을 받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와 마찬가지로 F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는 조금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우버가 나오는데요. 지금 정량적 분석을 해보면 수치적으로는 우버가 굉장히 나쁜 주식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2.02밖에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점수가 다 D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좋지가 않고 성장세도 그냥 그렇고 수익률도 D고 모멘텀도 나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역시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버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고 퀀투스코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을 먼저 볼 텐데요. 어닝의 전망치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3개가 보입니다. 자, 윈 리조트, 우버 그리고 아마존 세 종목이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예상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4종목은 C 혹은 C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따라서 예상치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죠. 세 종목 중에 2종목은 지금 배당을 좀 스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배당을 주고 있지 않고요. 현재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입니다. 0.90이라는 배당률이 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그 밑에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좀 많은 매출의 손실 그리고 수익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좀 정지한 상태고 아직까지 재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살펴볼 텐데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주식은 현재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15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16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글은 20배 같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7배. 항상 30배 이상에 머물러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이 드디어 이제 27배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주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1년에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27배를 곱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싸지는 않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이제 100배 넘는 PER을 보인 적이 많았지만 지금 53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배 PER은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우버, 윈,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는요. 아직까지 PER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요 세 종목은요.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적자 기업의 PER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PSR입니다. Price to Sales Ratio죠. 자, 이번에는 Price to Sales Ratio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볼 텐데 그렇게 보니까 윈즈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윈 리조트가 1.84배로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수익률만 좀 올릴 수 있으면 PER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우버도 괜찮습니다. 현재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2배만 주면 지금 우버가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버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도 5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라는 것은 북은 이제 당부 가치를 얘기하는데 장부 가치는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가지고 남아있는 나의 자기 자본입니다. 나의 자기 자본에 비해서 5배 정도만 주면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PB 레이시오를 봐도 그렇고 PS 레이시오를 봐도 그렇고 우버는 그렇게까지 비싼 주식은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투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도 좋습니다. 2.3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마존도 우버와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1년, 2년 동안 아마존이 계속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도 현재 1년의 매출에 비해서 4.65배만 주면 시가총액이 달성된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도 많이 떨어져 있고 PS 레이시오도 동시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세에서 매출 현황을 좀 기준으로 해보면요. 윈 리조트가 111%라는 매출의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텔이라든지 항공사 이렇게 리조트 기업들이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까닭이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41%라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성장세는 윈 리조트가 가장 좋죠. 두 번째로 우버도 괜찮습니다. 98%나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7%라는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버는 지금 매출의 성장도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자, 세 번째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46.41%라는 매출의 성장을 과거 12개월 동안 보여왔고요. 향후 12개월도 38%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종목은 알파벳, 구글이죠. 37.4%, 23.6% 좋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26.7%, 19.8%로 나쁘지 않죠.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볼 때 성장세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좋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0%, 16%,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최근에 좀 많이 좋지가 않죠. 13.9%, 16.8%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켰는데요. 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넷인컴 마진이 46.4%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021년 적자로 좀 바뀌었다가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62.85%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좋죠. 37.63%라는 순이익 마진, 그리고 현금 흐름도 25.4%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31.2%의 순이익 마진이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26.46%로 굉장히 훌륭하죠. 자, 구글 같은 경우는 27.57%라는 넷인컴 마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요 20%를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조금 나빠지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넷인컴 마진이 5%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만 원을 매출로 만들어내면 거기서 44,800원 정도가 지금 순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더욱이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면요. 여기 프리캐시플로우는 카펙스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카펙스도 순이익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마이너스 16%,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마이너스 3.9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적자의 폭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버가 가장 좋지가 않죠. 우버는 지금 넷인컴 마진이 마이너스 29.5%입니다.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현금을 태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전에 우버의 CEO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버의 CEO가 그 팀 멤버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TAM, Total Addressable 마켓의 규모는 정말 크다.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마켓에 진출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고용할 때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이 될 거고, 앞으로 비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러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죠. 지금 현재는 비록 굉장히 좀 적자 폭이 큰 기업이지만 앞으로 우버가 단기간에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CEO가 마련해 주기를 경영진의 능력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발란시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부채 현황은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데투 에퀴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투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320%가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3.2배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자, 좋지가 않죠. 자, 우버는 116%,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남한테 빌린 부채가 116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도 109%, 마이크로소프트부터는 굉장히 낮죠. 47%,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11.9%밖에 되지 않고요. 구글도 굉장히 좋죠. 11.26%라는 굉장히 낮은 지금 부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NM이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자본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다 부채다. 자기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험성이 좀 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윈 리조트로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리스크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만 좀 확인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리스크가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얼트만 제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스코어가 1.8 밑으로 내려가면요.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좀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얼트만 제트 스코어가 0.65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1.8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윈 리조트는 조금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큰 종목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에는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운 좋은 세대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든지 컨센서스, 목표 주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슈퍼겜이라든지 다양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뭐 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런 많은 정보들보다 가장 소중한 정보는 아무래도 직접 그들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요 이런 헤지 펀드들 억만장자들이 어떠한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